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12월 8일 수요일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미국 시장이 끝났네요. 네, 한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쭉 지켜봤는데 눈 뜨자마자 깜짝 놀랐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에 뭐 폭발을 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뭐 또 무슨 일 났나 봤더니 역시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이 별거 아닌 것 같다, 이 한마디가 시장을 폭발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미크론 이제 아웃이다.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누가 과학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시장은 아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기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위험과 리스크는 조금씩 없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은 반도체를 위한 시장, 이렇게 또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메타버스하고 반도체를 6대4, 7대3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늘려야 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조금 한두 종목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뭐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반도체 없으면 또 소외감 많이 느끼십니다. 그럼 살 게 없다. 뭘 사야 되냐 고민이죠. 그럼 지금 한미 반도체하고 뭐 이런 거 유진테크 정도, 한미 반도체, 유진테크 이 정도를 시장에서 좀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오고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국 시장 주요 포인트 한번 봅시다. 3분기 비농업 노동 생산성 5.2% 감소. 1960년 이후 최저다. 노동 생산성? 저도 뭐 오랫동안 이 자본시장에 있었는데 비농업 노동 생산성을 보는 지표는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참고하십시오. 페드가 인플레 압박에 대해서 내년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네, 이제 FOMC가 다음 주 15, 16일 날 열립니다. 이에서 잠깐 결론에서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준이 금리 정책 인플레 해소 못할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 해소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재정 정책, 금융 정책 가지고는 이 인플레이션 강한 것을 꺾기 힘든 게 아니냐, 전방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그 월스트리트 쪽에서의 우려와 염려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미 증시 매수 규모는 67억 달러로 4년 내 주간 기준으로 최고다. 와, 그렇네요. 네, 매수 규모가 67억 달러나 되네요. 약 7조. 네, 주간 기준으로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요일 한번 볼까요? 골만 CEO가 향후 몇 년간 주식 수익률은 지금보다 낮을 것이다. 골마삭스가 예상을 한 거니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거 코비드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큰 수익률을 이제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네, 이 말은 뭐 맞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인텔이 2022년 미소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를 상장할 예정이다. 그렇죠? 이 모비라이는 이스라엘의 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거죠. 꿈이었죠. 이스라엘 애들이 만들었는데 인텔이 이걸 샀죠. 150억 달러를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00억 달러가 한다니까 4배 정도 오른 가격이네요. 네, 인텔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텔이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이제 2%인가 이 정도에 끝나는 것 같은데 인텔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인텔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우리 카페에서 우리 유료 카페에서 강하게 추천했다가 좀 접었습니다. 그 AMD로 좀 바꿨는데요. 너무 무겁더라고. 50달러를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미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법안을 공개 비판했다. 앨런 머스크하고 바이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바이든이 지난번에 전기차 관련 뭐 대표들을 초빙할 때 앨런 머스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앨런 머스크는 무노조예요. 노조가 없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노조를 굉장히 중시하죠. 노조에 기반한 정권일 수도 있는데 앨런 머스크의 무노조 정책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둘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앨런 머스크의 여러 가지를 SEC에서 지금 조사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압력을 주는 거죠. 둘이 사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중흥다그룹이 6일 만료된 달러 채권 이자를 미지급했다. 공식 디폴트에 임박했다. 이제 그렇게 큰 이야기가 아닌가. 오히려 빨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월스트리트 같은 그 신문 같은 걸 불목을 읽어보면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디폴트를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당한 문제는 더 이상 크게 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핵심 키포인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한번 볼까요? 3.54% 올라서 171달러에 끝났죠. 네, 모건 스탠리가 200달러 목표가를 올려놨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애플은 150달러를 넘으면 200달러, 300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일단 뭐 1차 목표가 200달러이죠. 네, 150에서 200달러면 25% 정도 수익이 나는데 좋은 수익률이죠. 애플 지속적으로 보기 괜찮습니다. 테슬라 한번 볼까요? 네, 바이든하고 좀 투닥투닥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내부 회로 기판에 문제가 있다. 여러 악재가 나는 대로 주가가 4%나 올랐습니다. UBS 쪽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000달러, 3,000달러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의 그 강력함, 예, 뭐 어떤 팬덤들이 있는 건 사실. 그러나 저는 테슬라는 꺾겠다고 봐요. 예, 테슬라는 이제 과거처럼 뭐 1200달러, 1300달러인데 이거 1500달러 이런 거 하는 시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그렇게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리비안 자동차는 0.51% 하락해서 116.18달러에 끝냈습니다. 루시드 2.18% 하락해서 43.88달러에 끝냈습니다. 전기차 관련 회사들이 좀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제 그제 계속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오늘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처럼 큰 어떤 상승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기차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건 올라올수록 수익 좀 줄여주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유망한 것은 대주전자제로처럼 응급제는 시장이 이제 키워가는 상태이고 이 대주전자가 1조 5천 6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조까지 대주전자는 무조건 시총 기준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2차 전지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어제 우리나라에서 좀 그 2차 전지 중에서 독특했던 종목이 나노 신소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나노 신소재가 10% 가까이 치고 올랐는데 그래 장 초반에는 이유를 우리가 알기 힘들었죠. 저도 뭐 나노 신소재가 왜 올라가는지 질문이 좀 우리 카페에서 많았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 해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 소재인데 이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전망인 거죠. 네. 그래서 도전제는 2차 전지 내에서 전자 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주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적이 실적 대비 좀 있다. 예, 회사 리포트를 통해서 하이증권, 타이틀증권에 설명한 내용인데 이런 면들이 좀 시장에 갑자기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어느 세력이 갑자기 산 거죠. 네, 우리 같으면 부티크에서 나노 신소재의 4분기 실적도 괜찮고 또 살만한 게 뭐 있나 2차 전지에서 뭐 에코프로그램 LMF를 팔아서 이쪽으로 오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에 도전제, 음극제, 도전제, CNT, 도전지 CNT인데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변화가 돼서 더 세밀하고 좁혀서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 전자재료, 나노 신소재인데 전 나노 신소재 별로 뭐 그렇게 탐탁지는 생각잖아요. 대주 전자재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15만원, 30만원까지는 가지고 버틸만 하다.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하나 져서 꾸준히 엉덩이 깔고 앉아야죠. 대신 이 종목이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인가 아닌가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주전자들을 고래로 본 거죠.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아주 조정을 많이 받았죠. 우리 게임빌, 컴투스 뭐 이런 종목들 엄청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5%까지 빠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서 자생적으로 약간 플러스 나다가 보합에 멈췄는데 오늘 정도부터는 이제 시세가 나을 것 같아요. 네, 기다려 보셔야죠. 참으셔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정신인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에코 프로그램 LMF 과거에 그 다양한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이 정도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다 견디고 엉덩이 깔고 앉으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좀 우리 메타버스 NFT 이런 종목들 게임 엔터들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네, 메타 우리 페이스북도 1.5%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7%나 상승했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16개 종목이 거의 5%대의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폭발을 했습니다. 결국 달리 말하면 반도체 시장이죠. 네, 그 안에는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장비 업체들이 다 섞여 있던데 한국의 반도체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없으면 여러분 또 소외, 이 연말에 가장 싫어하는 소외를 또 느끼실 건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한두 개는 꼭 잡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 호프 엔비디아는 드디어 반등을 시작해줬네요. 네, 323.06달러, 7.56%나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 ARM 관련해서 SEC에게 이제 뭐 조사를 받고 있다. 뭐 그다음에 고평가 영역이다.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시장을 짓눌렀는데 이걸 잘 극복하고 오늘 드디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좀 존버의 영역으로 보시고 좀 꾸준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AMD도 4.16% 상승하며 144.8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TSMC 한번 봅시다. 2.69% 상승해서 122.35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 SK 하이닉스와 가장 관계가 많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38% 상승해서 85.83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좋은 어떤 자극제가 되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5만 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죠. 네, 5만 707달러. 네. 어느 분들은 이제 금리와 연관돼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과연 비트코인이 존재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비트코인 이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가 없는 상품이 어떤 모습일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 금도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도 가격이 뭐 오르는데, 비트코인도 뭐 그런 의미인데, 이제는 비트코인은 이자를 많이 주고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사고, 새로운 금융상품, IT 기반, 뭐 SNS 기반, 데이터 기반, 뭐 이런 기반의 새로운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지폐와 같은 거, 돈과 같은 거, 이런 새로운 개념이 창출되는 거죠. 그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봐야지 이걸 금융 상품의 지금과 같은 꿀뚝 경제 금융 상품으로 보면은 그냥 안 되는 거죠. 바보 같은 거죠. 저는 뭐 찰리 먼거 어제 비판을 했지만 90살 노인이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노인이 뭘 알 수 있을까? 코카콜라나 많이 마시고 계셔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그다음에 알트코인은 새로운 시대 정신이죠. 예. 가격이 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만 반응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제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그때 빠졌을 때 주말에 확 지켰다는 것은 바닥이 4만 달러라는 거죠. 또 바닥이 올 거라고 예상들을 했지만 바닥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견고하다 높은 쪽이 있구나 2만 달러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면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안정성 변동성은 높지만 바닥은 4만 달러 정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이죠. 지속적으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가격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이미 다 이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12월 달은 거의 뭐 투자를 안 하니까 헤지펀드들이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내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환율 한번 봅시다. 1176.95네. 1170대가 다시 나왔네요. 1180번대가 올라갔다가 환율은 좀 빠져야 됩니다. 1160원대까지 빠져야죠. 네. WTI도 한번 보겠습니다. WTI도 72.09달러, 어제 70달러를 넘어섰는데 2.31% 상승을 했죠. 네,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다라면서 이제 에너지 소비를 다시 늘릴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WTI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뭐 어제 이야기했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박살났죠. 유럽과 미국이 기상이 겨울인데도 그렇게 춥지 않으면서 박살났는데 제가 봐서는 또 다시 추위가 오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인 것 같아요. WTI는 70달러에서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년짜리가 1.80, 네, 전일 1.77였는데 3bp 올랐네요. 10년짜리는 1.48, 1.44였는데 4bp 올랐고
2년짜리 한번 볼까? 0.63이었는데 0.69, 6bp는 올랐네요. 단기는 더욱 올라가고 장기는 살짝 올라가고 계속 이 스프레드가 붙는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해줬죠. 네. 그래서 단기 금리는 그 국가의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 그 나라 중앙은행의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 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10년과 30년 금리가 안 좋다는 건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네. 그것을 대변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뭐 보이지는 않지만 경기가 살짝 장기적으로 침체할 수 있다는 가정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에 아주 이제 매파로 비둘기에서 매로 돌변하는, 네. 우리 이제 파웰이 15, 16일 날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뭔가 많이 써줄까, 많이 전략을 주저주저 써줄까 하려다가 뭐 생각을 했죠. 오늘은 뭐 단순하게 가자. 제 유료 카페에도 매우 단순하게 제가 오늘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써줬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도 오늘의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시장은 고우고우다. 그러나 한두 가지 가시는 좀 주의하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다라는 확신은 시장은 불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전주말까지도 망할 것처럼 불안한 주말을 보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다시 한번 증명한 한 주이 좋죠? 전주말 여러분들 미국 주가가 폭락하면서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좀 괜찮을 수도 있다, 뭐 견뎌보자라는 이야기를 썼던 기억도 나고요. 문제는 이러한 강함이 지속될 것인가, 연속성이 있는 거죠.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수출이라는 강력한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여전히 튼튼하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은 튼튼하고 대신 위로 끌고 갈 만한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동안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뭐 힘을 좀 써봤지만 얘들은 전체 지수를 끌고 올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 큰 대기업들이, 반도체 대기업들이 위에 지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죠. 삼성전자는 8만 원 중반까지는 충분히 올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수익률이 작잖아요. 우리 탄력성이 좋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 사면 20% 30%는 금방 나는데 저거 계속 고생해봐서 10% 20% 났네. 왜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삼성전자 강추하지 않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그냥 하나의 인덱스일 뿐이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차라리 다른 반도체 관련주를 사는 게 훨씬 이 레버리지가 큰 거죠. 모든 강세 요인이 다 나온 이상 그 다음은, 그렇죠. 모든 강세 요인이 다 나왔죠. 오미크론 별거 아니다. 이 마지막 이제 강세 요인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을 끌고 가는 그 뭐가 있을까? 뭐 바이러스가 다 죽었다? 아니면 먹는 치료제가 나왔다? 뭐 확실하게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더 나올 그러한 그 호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신 이제 파워웰발, FOMC발 이제 한 방이 남아있죠. 긴축의지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문제가 크죠. 이미 시장은 충분히 올릴 것이다. 테이퍼링 할 것이다. 금리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 마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몇 번을 할 것인지 6번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 그 FOMC는 점도표를 발표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해서 점을 찍어놓은 이런 뭐 무식한 방법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좋은 어떤 시각적인 자료인데, 일단 여기서 내년에 누가 몇 프로 뭐 이런 것들 몇 번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6번까지 나오더라고요. 3월까지 하고 매달 2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죠. 뭐 그러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내년에 한 3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4번 정도,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걸 과연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이 이미 예측을 했지만 더 강하게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흡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다음 주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즐깁시다. 오늘은 뭐 고거죠. 오늘은 그냥 전략 없습니다. 손에 놓고 있다고 보고, 대신 여러분들 손이 반도체가 하나도 없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큰 소외를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도체를 한두 종목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도체를 위한 시장이
이번 주말까지 펼쳐질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뭐 특별히 해줄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물려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올라올 때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얘들은 이제 더 가격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죠. 중간에 팔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반도체가 없을 때는 사야 되느냐 추격해야 되느냐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사야 됩니다. 한두 종목은 가지고 있어. 없으면 그냥 눈 감고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두 개 사시고 그냥 버티는 거죠. 사시고 두 종목의 목표 수익률 15%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수요일입니다. 네, 즐겁고 멋지고 힘찬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위에 제 유튜브 많이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제 1300명까지 올라왔는데 연말까지 2000명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